경기도 포천 골짜기 사이에서 직접 가꾼 정원이 돋보이는 목조주택을 만났습니다. 문만 열면 바람이 솔솔 통하는 이 집은 3가지 컬러 강판을 사용해 다채로운 외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손수 가꾼 정원과 어우러진 멋스러운 집, 솔바람 통하는 주택입니다. 솔바람 통하는 목조주택, 하우스플랜 살펴보시죠.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에 위치한 이 집은 대지 면적 556제곱미터, 약 168평으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건축 면적 100제곱미터로 약 30평, 연면적은 144제곱미터, 약 43평 규모입니다. 이곳은 포천 팀버하우스의 김동현 대표가 설계했습니다. 10년 전 산 땅에 집을 짓기로 결심한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는 부부. 생업이 있는 도시를 떠나는 건 부부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이유였겠죠. 하지만 부지런한 부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간을 내 과실수를 심고 상추도 키우며 주말 전원 생활을 했는데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사업도 안정기에 접어들자 이곳 포천에서 집을 짓고 살아보고자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일녀 일남,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얘들은 벌써 다 출가를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이 조금 안정되고 그래서 이제 내 사업은 아들이 맡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곳에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터를 구하게 된 것은 한 10여 년 전이에요.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지은 것은 한 2년 전에 지었는데요. 짓고 보니까 아주 너무 좋고 또 공기도 좋고 주위 환경도 좋고 체육시설도 많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자연이 깨끗하게 보존돼 있어 특유의 차분함을 품고 있는 이 집은 남향으로 앉혀져 있어 하루 종일 볕이 고르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은 방향이 정남향으로 방향이 되고 있어요. 주변 경관은 양옆에도 나무도 좋고 남향 방향이라 햇빛도 하루 종일 들어오고 집 구조도 목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고 겨울에는 아주 따뜻한 그런 집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집 한 번 지으면 10년은 더 늙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시공사와 코드가 잘 맞아서 갈등 하나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0년 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젊어진 집짓기였다고 행복했던 그 과정을 회상했습니다. 집을 짓다 보니까 생각 외로 우리가 고민했던 거하고는 달리 서로 뭐 설계도 그렇고 집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그렇게 또 아닌 거는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수긍하시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저희들 마음에 들게 이렇게 또 고쳐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집 짓는 게 마음같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서로 간에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또 건축 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항상 시골은 풀과의 전쟁인데 항상 풀을 뽑아야 돼요. 근데 정원이고 잔디밭이고 올 때마다 풀을 뽑는데 그것조차도 서울에 있으면 움직이는 그런 활동량이 별로 없는데 여기 오면은 그래도 움직이니까 건강에도 좋고 꽃 하나 피어나는 거 이런 거 볼 때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자유시가 너무 좋아요. 이곳에 오면 서울에 가기가 싫어요.
추운 지방의 단점을 극복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정석이라고 합니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집은 우선 기본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는 김동현 대표는 포천에 뿌리 내린 지 10년이 넘어 포천의 속사정을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계곡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가장 염두에 두었고, 건축물의 설계는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컨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족 구성원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간 배치와 모던 스타일의 컬러가 강한 주택, 그러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주택을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푸른 톤의 벽과 가구는 집 전체에 청량감을 더하고, 묵직한 원목 가구는 건축주 연배의 중후함을 드러내는데요. 이 집의 인테리어는 안주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은 결과물입니다. 1층 같은 경우 거실을 중앙에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향이고 주방권이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거실 자체를 가족들의 만남의 공간을 고려하여서 정말 중앙에다가 설치를 했고, 또 벽체에다가는 대리석과 목재를 사용해서 냉기와 온기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그렇게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했습니다. 거실의 천장을 오픈해서 창을 설치해서 채광과 조망권을 확보했고, 또한 남쪽에 2층 거실 위에다가 고정창을 설치해서 채광권을 좀 더 한층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방은 부부의 취향을 배려해 편백으로 마감해 향이 은은하게 배어나게 했습니다. 집을 설계를 시작할 때 사실은 모던 스타일로 가닥을 잡고, 사실은 목재를 실내에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건축주께서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일본산 편백 히노키 나무를 안방만 좀 사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안방 같은 경우는 건축주님들 건강 생각해서 천장과 일부 벽체에다가 편백나무를 좀 쓰고 드레스룸을 넓게 만들어서 의류라든지 잡다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그 설계를 좀 했고요. 주방은 유리도어를 설계해 외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요. 통원목으로 만든 6인용 식탁을 놓아 중후함을 더했습니다. 주방이나 식당은 그 어머니의 그 편리한 동선을 고려하여 디귿자 형태의 싱크대를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리고 또 조리를 하면서 외부를 내다볼 수 있게 창문을 조리대 쪽에다가 큼지막하게 설치를 했고요. 또 주변 또 동네 분들이 오셔서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사랑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널찍하게 주방과 식당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2층 침실은 창과 테라스를 크게 내어 아기자기한 마당과 주변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2층 같은 경우에는 방을 2개를 설계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인 세대가 쓰는 방이고요. 하나는 게스트룸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게스트룸은 남서양 쪽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그쪽이 전망도 굉장히 좋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큰 창도 2개를 저희가 설계를 했고, 그러니까 외부의 아주 수려한 모습이 창문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되고요. 또 바로 문 열고 나가면은 외부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의 공간을 좀 더 넓혔다고 보면 됩니다.
건조 같은 경우에는 동선은 조금 넓게를 했는데 일부에 짜투리 공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가족실로서 충분하게 쓸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잠깐! 솔바람 통하는 목조주택 시공 디테일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징크입니다. 징크는 기존의 지붕재의 단점들을 한 번에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며 단열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예, 저희 현장 지금 이 건축물은 지붕재를 징크로 썼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징크가 건축 지붕 마감재나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각광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이 징크의 장점으로 보면은 징크는 기존의 지붕재보다는 수명이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역류 현상이 안 생기고 또 그 자재 자체가 흘러내림도 방지가 되고요. 또 모세관 현상 등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건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또 뭐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또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크로 지붕재와 일부 건축물의 벽체의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셀룰로스 단열재입니다. 중부지방보다 더 높은 단열 기준을 지켜야 하는 포천이기에 단열재로는 셀룰로스를 선택했는데요. 높은 단열성과 차음 성능까지 보장하는 건자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조 주택에서 단열재가 소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셀룰로스라는 종이 단열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문지를 갈아서 불에 타지 않게 난연재를 섞어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건축 단열재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단열재보다 단열 개수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셀룰로스라는 단열재를 썼는데 일단 장점을 보면은 단열성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열기로부터 내부로 또 들어오는 열을 차단을 하는 굉장히 좋은 힘이 있습니다. 또한 그 차음 효과도 있어서요. 외부 소음과 이 차단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은 시공도 잘해야 되지만 일단은 결로 방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셀룰로스 자체가 수분도 자기가 흡수도 하고 또 배출도 하는 성능이 있어서요. 그 전체적으로 실내에 어떤 그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열 보일러입니다. 집 짓기 전 미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열 보일러 설치비를 신청해 150m를 파들어가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땅속 차가운 물을 바닥에 흘려보내 냉방 효과를 얻었으며 겨울철에는 히트 펌프를 가동해 이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했습니다. 난방은 저희가 지열 보일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난방 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태양열의 약 47%가 지표면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표면 땅속은 소위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면 온도가 평균 15도 정도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온도, 열원을 이용해서 히트 펌프를 가동하고 또 이때 발생하는 열과 냉기를 이용하는 것이 지열 보일러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열 보일러는 이제 사계절 우리가 그 땅 속에 있는 소위 평균 온도 15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집의 백미는 직접 가꾼 정원인데요. 박힌 돌을 속간해 잔디와 디딤석을 배치하고 나무까지 심느라 부부의 봄, 여름은 분주합니다. 예, 우리 정원은 제가 뭐 특별하게 뭐 거기에 대해서 교육받은 것은 없고요. 하나하나 책을 봐가면서 이렇게 정원을 꾸몄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잘 꾸민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기에는 어떻게 이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수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꽃 여러 가지 나무, 뭐 단풍나무, 뭐 연산홍, 잔디 이거 손수 남의 손을 하나도 빌리지 않고 저희 둘이서 지금 다 이게 해서 일구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는 화초가 내 마음처럼 예쁘게 자라지지 않아서 속상했다던 안주인은 이 정원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요. 가운데 마당을 크게 틔워놓았더니 손주들이 방문해 물놀이장으로 쓰기도 하고 지인들을 초대해 먹고 마시는 어른들의 놀이터가 됐다고 합니다. 집을 짓고 나니까 저희 아들, 딸들도 자주 찾아오고요. 자주 찾아오고 또 토요일 이럴 때는 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가족이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서울에서 답답한 생활하다가 또 요즘에는 막 펜션 같은 거 빌려서도 놀러 가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다 그래요. 그리고 손주들 와도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고요. 물놀이도 할 수 있고 꽃도 뭐 이렇게 흙장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애들은 정말 이렇게 뛰어놀면서 키우는 게 정말 최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뭐 이렇게 그 아기들 생활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남편이 서울에서는 정말 집에 오면은 거의 누워있다시피 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오면은 잠시도 가만 안 있고 움직이고 일하니까 건강에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솔바람을 맞으며 그네에 앉아있으면 안 읽던 책도 꺼내 읽고 싶어지는 것이 신선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집 앞 정원에서 허리 숙여 돌을 캐던 누고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손가락 감기는 종이책의 기분 좋은 촉감에 씻은 듯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집은 계속 만들고 가꾸고 다듬어 갈 수 있다는 것이 건축주의 큰 기쁨이라고 하는데요. 행복한 순간,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 부부의 여유로운 모습에서 집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